네, 사상 처음으로 6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안정적인 데다 이율도 높다 보니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경제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3일 전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죠. 보통은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다음 날쯤에 보면 예적금 금리도 올라와 있던데 이번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연 5% 안팎인데요.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로 금리 인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은행 한 곳에서 예금 이자를 0.5%포인트 올리긴 했는데 최고 이율이 5%라서 시중은행과 키를 맞춘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은행권들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해서 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출금리도 아니고 왜 예금금리까지 제동을 거는 겁니까? 그것은 이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시중자금이 쏠리겠죠. 이 금융권으로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버는 돈보다 지급할 예금 이자가 많아지는 역마진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금융권이 흔들리면 급전이 필요한 중저 신용자들까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금 쏠림 현상이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금금리가 제한이 되면 일반 은행 고객들은 좀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예적금으로 재테크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올라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출 금리는 코픽스라고 하는 자금 조달 지수에 은행 마진 등을 더해 정해지는데 코픽스는 예적금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가 오르고 코픽스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적금 금리가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이자는 약 3조 3천억 원 늘고 1인당 연이자 부담은 16만 4천 원씩 커집니다. 기업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레고랜드 사태로 돈줄이 마르면서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기준 지난달 기업 대출은 9조 8천억 원 가까이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약 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속출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나름의 이유는 다 있었군요.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강제력이 발동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은행 유동성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예적금은 은행채 발행과 함께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은행채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발행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적금 금리까지 제동을 건 겁니다. 대출은 몰리는데 자금 조달은 힘들어지면서 이제는 은행 돈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히 유효한데 이 유동성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